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조금 답답한 내용인 서학개미 양도세 인상이란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다소 감정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본 것처럼 정말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고 양도세 인상으로 미국 투자를 막으면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이번 영상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애초에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인상으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과적 접근인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통계를 찾고자 했으나 그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통해 잠정치를 추정해 봤습니다. 11월 26일자 뉴스를 보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해외 투자액은 246억 달러로 한국의 일일 외환시장 규모가 824억 달러임을 고려했을 때 하루 동안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금액 중 서학개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에서 3%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이미 달러 자산을 보유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재투자하는 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외환 시장은 선물 거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현물 시장으로 제한해도 3% 내외입니다. 경제 규모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GDP는 24년 기준 1조 8,700억 달러이고 이 중 246억 달러가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다 가정하면 경제 규모 대비 1.3%가 됩니다. 즉, 한국의 외환 시장과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 서학개미가 환전하는 금액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하루 영향이 1에서 3% 내외로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과적 접근으로 설명해보면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5년 전에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아 환율이 안정되었고 지금은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환율이 오른다는 것만큼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검색과 계산만으로도 서학개미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전을 이유라고 하는 걸까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이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몸 비틀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럼 원인과 해결책,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주요 언론이나 정부의 메시지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적 접근으로 현재 한국의 환율 상승 근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재정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시기가 길어지는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최근 미국의 긴축이 종료되었기에 앞으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 추세가 이전보다 낮아질 거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반대입니다. 즉, 금리는 돈의 귀함을 의미하는데 국력의 차이까지 연결되며 달러가 원화 대비 강세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기축통화가 아님에도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의 상승 속도가 가파른 이유는 가까운 미래에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이 매우 크고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봅니다. 돈은 흔해지면 자산으로서의 가치 저장 능력이 훼손됩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은 내수가 작고 수출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외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투자는 기축통화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최근엔 한국에서 투자를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성보다 투자를 위해 환전해둔 원화의 화폐 가치 하락이 더 커진다고 판단하기에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다시 회수하면서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남아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 혹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해당 국가에서 돈을 엄청난 규모로 찍으면서 국가 부채가 해마다 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내년부터는 그 상승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가 찾아왔고 과거에 고성장이 끝나 저성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채권 만기가 도달했을 때 이 나라의 미래를 믿고 한 번 더 갱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가져가시겠습니까? 다소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언급했지만 여기서 우리의 입장이 곧 현실에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을 보는 입장과 그리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나 단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시장에 풀린 돈을 줄여서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금리 역전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 미국보다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돈을 한국에 잠그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할 정도로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정책을 펼쳐 채권자에게 돈을 떼일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해소시키면서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여 화폐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은 장기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가장 강력한 근본 대책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빚보다 가진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강해지고, 반대로 빚이 많아지면 환율이 약해지는 이치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봤으니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경기 둔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이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보다 금리를 높이려면 최소 4.25%가 되어야 하는데, 수억을 빚진 일반인 기준에서 1억당 1.75%만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채가 늘어가고 있기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게 싫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려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게다가 현재 낮은 금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를 유지 중인데, 금리를 더 높인다면 물가 대비 역성장이 아니라 정말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마지막까지 아껴둘 카드로 보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큰 정부를 추구하는 현재 한국의 정부는 정부 재정을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 25년도만 봐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등 이전에 없던 복지를 수행했고, 내년에도 세수 그 이상의 지출을 정부 예산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 파이어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예민한 편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빚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빚의 한계는 한국 수출 대기업이 외화를 벌어오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말했는데, 수출 금액은 매 시기, 매 순간 달라지니 만약 대기업들의 외화 보유량이 위험하다는 말이 들려오면 한국의 부채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 정부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싫어서 환율 상승의 원인을 서학개미, 외국여행, 국민연금 등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면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쓰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현재 추세를 보면 이런 판단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높아진 생활비를 줄이기는 어렵기에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2026년은 드디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2029년이 되면 58%에 이른다고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매년 추경 소식이 들리지 않은 적이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저는 더욱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저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매기면서까지 수립한 정책이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혹시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달러 포지션을 늘려가야 함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정부는 외부 요인 때문이다, 한국은 괜찮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해결책으로는 감시, 점검, 필요시 대응이라는 원론적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정답은 명확합니다. 금리 인상, 재정 긴축,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한 원화 약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반전되긴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정부의 선택과 경제적 정답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국면이라 판단되는데, 과연 흐르는 물을 연금이라는 댐으로 막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환율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은 물과 같아 원화와 달러의 가치 교환이 수평을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대응도 임시 조치로 보입니다. 댐을 세워 일시적으로 막더라도 수위를 맞출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댐을 넘어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율 상승이 서학개미 때문이다 는 발언에 대해 미국 주식을 주력으로 하는 한 명의 개인 투자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항상 정치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뒤에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학개미 양도세 인상 카드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언론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언급한 후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